자,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오늘 나왔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대 증원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영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4월 1일 대국민 담화 때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담화랑 똑같은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말한 거다라는 거죠. 의사단체들도 통일된 의견 도출 안 되고 있다.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고 과학적 추계를 거쳐서 정한 숫자다. 그러면서 30번 넘게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 하신 내용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거기에서 2025학년도 입시 진행에 관한 말씀이 있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4월에 이제 그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의료계에서 어떤 그 정원에 대해서 뚜렷한 안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리고 각자가 다 의견이 다른 그런 상태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도 그 당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다. 이 부분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런 열린 마음을 당에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 문제는요, 지금 정부 스스로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물러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동일한 사람들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상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침 중재안이 나왔으니만큼 당이 뭔가 협상 창구가 되거나 당 대표가 총대를 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당의 어떤 역할과 공간을 부여를 해주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린 마음을 당에 보여주신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반응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응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나는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요?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 주로 행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백년지 대계를 짠다 그러면 당은 상당히 어떤 세포 조직으로서 민생 일반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면으로 많은 조직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이 느끼고 보고하고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서 반응하는 것을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옮기는 이런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원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당의 주장, 당의 제안에 대하여 그것을 마치 어떤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입장, 내가 응급실도 가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돌아가더라. 아무 문제 없다. 무슨 반응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실도 예컨대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도 좀 바꾸어서 파트너다도 바꾸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의료 단체들하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 가자라는 제안 자체도 우리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당정 관계에서의 동맥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중심으로 나온 제안들을 네.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이게 연기된 것도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 탓이다. 이런 해석이 사실 지배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생각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당이 중재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가 당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미 그 결정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또 관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악역이랄까요? 굉장히 그 고난도의 또 성공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네. 그다음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 왜 그런데 여기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대통령 4월 1일 특별 그 담화에서요. 의료 계획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정 갈등의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고 있냐면요. 국민에게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또 그런 게 없었다면은 살 수 있는 생명도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응이라는 표현을 한동훈 대표가 썼는데 아니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게 국가의 제1임무인데 국민을 위한 의료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응급실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국민을 만드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 물론 이게 큰 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어떻게 된다 또 지금 의대생들이 1년 유급한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렵고 험난한 문제지만 반응은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지호 부총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당정의 시각 차가 좀 확연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가 보시고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